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니까 파이 네트워크의 최근 업데이트가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웹 3.0 국가를 건설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거시적인 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그 스테이킹 기능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해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는데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자 받는 투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면 그럼 뭐죠? 본질적으로는요. 특정 앱이 마음에 들 때 거기에 나 이 앱 지지해, 신뢰해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냥 지지 표시? 그렇죠. 그래서 앱 점수가 올라가는 건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보너스 포인트 같은 거지 이걸로 추가 코인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한데 코인에 거는 거군요. 네,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좋아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점은 분명히 했고요. 근데 이 자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파이 네트워크가 아예 웹 3.0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근거로 새 파이 브라우저를 들고 있고요. 네, 그 디지털 국가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디지털 국가 비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새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홈, 파이앱, 그리고 서비스. 이게 각각 디지털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 시장거리, 그리고 외부 세계랑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홈 섹션, 국가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는 여기부터 좀 볼까요? 어떤 기능들이죠? 홈에는 이제 KYC, 파이어사이드, 채굴, 그리고 파이앱 스튜디오 같은 기능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특히 KYC, 그러니까 신원 인증 절차 있잖아요. 네, 있죠. 이걸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시민권 법으로 봐요. 이 KYC를 통과 못하면 이 파이 경제 생태계의 시민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상당히 강력한 의미 부여네요. 시민권이라. 그렇죠. 그리고 파이어사이드는 커뮤니티랑 소통하는 열린 의회 같다고 보고 채굴은 상징적인 국가의 깃발 같은 역할로 비유하고요. 그렇군요. 그중에 파이앱 스튜디오는 노동산업부 같다고 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코딩 같은 거 잘 몰라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코딩 없이도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즉 다른 사용자들이 이거 괜찮네 하면서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해주면, 지지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탈중앙화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모든 시민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모든 시민이 기업가라. 이건 정말 좀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자, 그럼 다음 섹션, 파이앱. 여기는 시장 거리라고 하셨죠? 여기서 아까 말한 스테이킹이 다시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파이앱 섹션에는 이제 실제 운영되는 앱들, 자료에서 예를 든 프루티파이나 P2Go 같은 것들이 쭉 있겠죠. 네, 실제 사용 가능한 앱들이죠. 사용자들이 여기에 있는 앱들을 써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파이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앱의 가치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아, 스테이킹이 많이 된 앱일수록 뭔가 믿을만하다 이런 지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많은 파이가 스테이킹된 앱은 더 눈에 잘 띄고 신뢰도도 높게 평가받는 거죠. 이건 사용자들이 직접 시장을 평가하고 만들어 나가는 경제 민주주의 같은 모습이라고 분석해요. 기존 웹 2.0에서 그냥 별점 매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실제 가치가 있는 코인을 거는 거니까.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웹 2.0의 무료 평가는 좀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를 스테이킹해야 평가가 가능하니까 훨씬 현실적인 평가가 된다는 거죠. 앱 소유주도 자기 앱에 스테이킹할 수 있고요. 이게 또 파이코인을 실용적인 사용처를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마지막 서비스 섹션. 이건 외부 세계와의 관문 역할이라고 하셨죠? 거래소, 웹 3.0 지갑, 브릿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고립된 생태계가 아니라 더 넓은 블록체인 세계랑 연결되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외부 연결성이군요. 세계와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웹 3.0 지갑은 메타마스크 같은 외부 지갑과 연결해서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같은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다른 블록체인과도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주요 네트워크들과 직접적으로 데이터나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다른 체인의 자산을 파이 네트워크 안으로 가져와 쓰는 랩트 토큰이라든지 네트워크 간에 자금을 쉽게 옮기는 크로스체인 유동성 같은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자체 생태계를 넘어서 글로벌 웹 3.0의 어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려고 한다. 이런 포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은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이게 그냥 앱 디자인 좀 예쁘게 바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태계 전체 구조랑 외부 확장성까지 다 고려한 상당히 깊은 업데이트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파이 네트워크가 그동안 요란한 발표나 로드맵 공개 없이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깊은 뿌리 조용한 성장 방식으로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네, 그런 평가가 있었죠. 이번 업데이트는 그런 꾸준함 속에서 나온 아주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한 걸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활주로는 완성되었고 비행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췄느냐, 이걸 묻는 거죠.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또 자신의 신념을 이 프로젝트에 스테이킹하는 그런 창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파이는 지도를 재배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좌표를 결정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 파이 프롬 US 자료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코인 채굴 앱이 아니라 사용자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복잡한 웹 3.0 생태계, 거의 뭐 디지털 국가 같은 걸 만들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킹 방식 변경이나 새 브라우저 구조 개편은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파이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해석인 거죠. 물론 이건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이지만 파이의 행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분석대로라면 이번 파이 업데이트가 어쩌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웹 3.0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애플 앱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나 구글 안드로이드가 발표됐을 때처럼 그런 순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거죠. 네, 겉보기에는 그냥 기술적인 변화 같지만 이게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는 지도 위에서 과연 어떤 좌표를 선택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